요즘 딸기는 한겨울에 오히려 많이 나오고 맛이 좋다가 정작 제철에는 맛이 덜하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추운 겨울 가격은 비싸지만 달고 맛있는 딸기를 많이 드시고 계시지만 과연 딸기를 제대로 알고 드시고 있을까요? 맛있다는 이유로 누구나 부담 없이 먹는 딸기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딸기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좋은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지를 함께 알아보며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니어 바른 건강이 함께 하겠습니다. 딸기란 어떤 과일인가요? 딸기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열매와는 조금 다른 과일이에요. 겉에 콕콕 박혀있는 작은 씨처럼 보이는 것들, 저게 진짜 열매이고 우리가 먹는 빨간 부분은 열매를 감싸고 자라난 꽃받침 조직이에요. 그래서 딸기는 씹을수록 과즙이 많고 향이 빠르게 퍼지며 다른 과일보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느낌이 강하죠. 또 딸기는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이 아니라 땅과 가까운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신선도와 보관 상태에 따라 맛 차이가 큰 과일이기도 합니다. 딸기의 기본 영양 성분은 딸기를 떠올리면 달다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열량이 낮고 영양 밀도가 높은 과일이에요.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딸기를 한 접시 먹으면 몸에서는 먼저 비타민 C를 반깁니다. 귤이나 오렌지보다도 적지 않은 양이 들어있어서 피로할 때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딸기를 찾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딸기의 붉은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항산화 성분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이 성분은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딸기는 식이섬유가 부드러운 형태로 들어있는 과일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위나 장에 부담이 적고 과일을 먹고 더부룩해지는 사람도 비교적 편하게 먹을 수 있죠. 정리하면 딸기는 달콤한 디저트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몸에 가볍게 들어오는 과일에 가깝습니다. 딸기를 한 입 먹으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단맛이 튀지 않고 깊다. 신맛이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다. 과즙이 많지만 물맛이 아니다. 이건 단순히 잘 익어서가 아니라 딸기가 자라기에 가장 안정적인 온도와 햇빛을 받을 때 당과 향 성분이 균형 있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딸기를 생으로 먹을 때와 가공해서 먹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생딸기는 말 그대로 딸기의 수분, 향, 영양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비타민 C 손실이 적고 씹을 때 나는 향이 살아있으며 포만감은 낮지만 상큼한 만족감이 큽니다. 다만 보관 기간이 짧고 상처가 나면 금방 물러지는 단점도 있죠. 가공 딸기잼, 주스, 냉동 등 가공 딸기는 딸기의 편의성을 높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오래 보관이 가능해집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섭취가 가능합니다. 가공 딸기는 맛의 일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열에 약한 영양소는 줄어들고 당분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딸기 비율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딸기는 딸기를 먹는다기보다는 딸기 맛을 즐긴다에 더 가깝다고 보면 좋아요. 딸기를 한 그릇 씻어두고 하나씩 집어 먹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달고 맛있는데 몸에는 괜찮을까? 그런데 딸기는 의외로 맛과 건강의 균형이 아주 잘 맞는 과일입니다. 이제 딸기의 대표적인 좋은 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딸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비타민C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비타민C 하면 귤이나 오렌지를 떠올리지만 딸기도 그에 못지않게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에요. 딸기를 몇 알만 먹어도 몸속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 신호를 정리하고 외부 자극에 예민해졌던 몸을 조금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거나 잠을 잘 못 잔 날, 괜히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 딸기가 더 상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 비타민C는 피부 상태 유지, 면역 기능 보조, 철분 흡수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함께 하기 때문에 딸기는 간식처럼 먹는 영양 보충 과일이라고 봐도 됩니다. 딸기의 붉은색을 가만히 보면 그냥 예쁘기만 한 색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붉은 빛은 딸기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 딸기는 햇빛과 외부 환경에 노출된 채 자라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성분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딸기를 먹으면 몸속에서도 비슷한 역할이 일어나요. 몸에 쌓인 불필요한 산화 자극을 줄이고 세포가 지치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고 괜히 피곤한 느낌이 오래가는 걸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성분을 음식으로 조금씩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해집니다. 딸기가 가볍지만 몸에는 묵직하게 좋은 과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딸기는 단맛에 비해 칼로리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도 부담이 적고 과일 먹었는데도 속이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 과일이죠. 이게 왜 장점이 될까요? 첫째,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먹어도 혈당이나 열량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둘째, 양을 조금 넉넉하게 먹어도 죄책감이 덜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려는 날에도 딸기는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셋째, 칼로리는 낮지만 수분과 식이섬유가 있어 입과 위를 만족시켜줍니다. 그래서 단 것이 당길 때 딸기가 더 좋은 대안이 되는 거죠. 딸기를 먹을 때 우리는 보통 상큼하다, 달다 정도로만 느끼죠. 그런데 딸기는 먹는 순간보다 먹고 난 뒤에 몸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과일이에요. 왜 딸기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딸기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는 딸기는 크지 않은 과일이지만 비타민, 항산화 성분, 수분과 식이섬유,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들어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 하나만이 아니라 몸 전체 컨디션을 고르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첫째,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몸이 자주 피곤하거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딸기를 먹으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면역 시스템이에요. 딸기의 풍부한 비타민C는 몸속에서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도와주고 외부 자극에 과민해진 몸을 조금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잔 날, 몸이 으슬으슬한 날, 피로가 쌓인 날, 이럴 때 딸기가 유독 더 상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몸이 지금 이 성분이 필요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둘째, 피부 건강과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딸기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피부가 맑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딸기 속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늙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자외선,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피부에 남기는 흔적을 조금이라도 늦게 천천히 나타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는 즉각적인 미용 효과보다는 피부가 망가지는 속도를 늦추는 과일에 가깝습니다. 셋째,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딸기의 붉은색은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혈관 벽이 딱딱해지는 걸 완화하고 몸속에 쌓이는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압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분들, 손발이 자주 차가운 분들, 쉽게 붓는 체질, 이런 경우 딸기는 혈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됩니다. 넷째,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딸기를 먹고 나면 몸이 무거워지기보다는 오히려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 이유는 딸기가 당분은 과하지 않고 수분이 많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딸기는 카페인처럼 잠깐 각성시키는 게 아니라 지친 몸을 부드럽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활력을 줍니다. 특히 오후에 뭔가 당기는데 커피는 부담될 때 딸기가 좋은 선택이 되는 이유입니다. 다섯째, 장 건강과 배변 활동 도움이 됩니다. 딸기는 위와 장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과일입니다. 부드러운 식이섬유와 풍부한 수분이 장 안에서 딱딱해진 내용물을 부드럽게 만들고 배변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잦은 분들, 과일 먹고 더부룩해지는 분들, 장이 예민한 편인 분들에게도 딸기는 비교적 편안한 과일이에요. 단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한 번에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딸기는 누구에게나 무난한 과일이지만 유독 먹었을 때 몸이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래에 해당된다면 딸기는 그냥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몸을 도와주는 과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야기하듯 하나씩 풀어볼게요. 딸기가 특히 도움되는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감기, 면역력이 약한 사람,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조금만 무리해도 몸살처럼 피곤해지는 사람들은 몸의 방어 시스템이 쉽게 흔들리는 편입니다. 이런 분들이 딸기를 먹으면 몸은 비타민 C를 재료로 삼아 면역 세포를 다시 정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딸기는 약처럼 확 올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면역을 기본 상태로 되돌려주는 과일에 가깝습니다. 아침에 목이 칼칼하거나 계절 바뀔 때 유독 약해지는 분들에게 딸기는 부담 없는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피부 트러블이 잦은 사람, 피부에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피부 자체 문제라기보다 피로, 스트레스, 산화 자극이 쌓여 있다는 점이에요. 딸기는 피부를 즉각적으로 예쁘게 만드는 과일은 아니지만 피부가 망가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과일입니다. 꾸준히 먹다 보면 트러블이 올라오는 간격이 길어지고 붉은기가 오래 남지 않으며 피부 컨디션의 들쭉날쭉함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이어트 중인 사람,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은 단계 당길 때죠. 딸기는 이럴 때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단맛은 충분히 느껴지고 칼로리는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있어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만족감이 생기는 과일이에요. 특히 저녁에 뭔가 먹고 싶을 때 딸기를 선택하면 다이어트를 망치지 않고도 욕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혈압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사람, 혈압이나 혈관 건강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음식을 고를 때도 늘 조심스럽습니다. 딸기는 짠맛도 없고 자극적인 성분도 거의 없으면서 혈관을 괴롭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혈압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분, 가족력이 있어 미리 관리하고 싶은 분,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운 분에게 딸기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에 가깝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와 피로가 많은 사람.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몸은 괜히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은 잠깐 기분만 올려주고 몸은 더 피곤해지게 만들죠. 딸기는 그 반대입니다.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고 수분과 비타민으로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카페인처럼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에 지치고 머리가 무거운 날 딸기를 먹으면 몸이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하고 반응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딸기는 딸기만 먹어도 맛있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달라지는 과일이에요. 단순한 맛 조합이 아니라 흡수되는 속도, 포만감, 에너지 지속력까지 바뀌죠. 그럼 딸기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요거트나 우유와의 조합이에요.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궁합이죠. 딸기의 상큼한 산미가 요거트, 우유의 부드러움과 만나면 위에 주는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딸기는 비타민과 항산화를, 요거트,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을 더해줘서 딸기를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포만감은 오래가고 에너지는 천천히 유지돼요. 특히 아침에 입맛 없을 때 딸기와 플레인 요거트는 속을 부담 없이 깨워주는 좋은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견과류와의 조합이에요. 딸기에 견과류를 더하면 가벼운 간식이 아니라 균형 잡힌 한 끼에 가까워집니다. 견과류의 지방은 딸기 속 좋은 성분이 몸에 조금 더 오래 머물도록 도와줘요. 씹는 식감 덕분에 만족감도 커지고 단 것에 대한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딸기 몇 알에 아몬드나 호두 한 줌, 다이어트 중 간식으로 특히 좋습니다. 샐러드나 오트밀에 넣었을 때도 좋아요. 이때 딸기는 더 이상 후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가 됩니다. 샐러드에서는 드레싱 부담을 줄여주고 오트밀에서는 단조로운 맛에 생기를 더해줘요. 식이섬유가 늘어나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서 포만감은 오래갑니다. 아침에 오트밀과 딸기와 요거트 조합은 배는 든든한데 몸은 가벼운 식사가 돼요. 마지막으로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는 경우에요. 단백질은 소화에 시간이 걸리고 딸기는 수분과 비타민으로 그 과정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함께 먹으면 에너지가 오래 유지되고 식후 피로감도 줄어들어요. 운동 후에는 딸기와 그릭 요거트, 아침에는 딸기와 달걀, 통곡물, 간식으로는 딸기와 치즈 소량. 이렇게 먹으면 딸기는 단맛을 더하는 재료가 아니라 식사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일이 됩니다. 딸기는 몸에 좋은 과일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는 과일이에요. 특히 몇 가지 상황에서는 딸기의 장점보다 불편함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복에 딸기를 먹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딸기부터 집어드는 분들 많죠. 상큼해서 속이 깰 것 같지만 위가 예민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속 쓰림이나 위산이 올라오는 느낌,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어요. 딸기는 산미가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공복 상태의 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아침에 속이 약한 분, 공복에 커피만 마셔도 불편한 분이라면 딸기 단독 섭취는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땐 요거트, 우유,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게 훨씬 편합니다. 위가 약한 날 함께 피하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커피, 탄산음료, 매운 음식, 튀김류입니다. 이미 위를 자극하는 음식들인데 여기에 딸기의 산미까지 더해지면 위가 쉴 틈 없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딸기 자체보다 조합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딸기는 식후에 자극 없는 음식 뒤에
소량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설탕이나 시럽을 많이 넣었을 때입니다. 딸기에 설탕을 듬뿍 뿌리면 맛은 좋아지지만 딸기의 장점은 빠르게 사라져요. 딸기의 자연당은 천천히 흡수되지만 설탕과 시럽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오르고 금방 다시 당기고 피로감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중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딸기 디저트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단맛이 아쉽다면 설탕 대신 요거트나 견과류를 더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딸기를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음료와 함께 먹으면 위와 장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배가 더부룩해지거나 복통, 설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장이 예민하거나 냉한 체질이라면 차갑게 먹는 딸기 조합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냉장 보관하더라도 먹기 전 잠깐 실온에 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해집니다. 딸기는 분명 좋은 과일이지만 먹는 방식이 맞지 않으면 불편함을 먼저 느끼게 되는 과일이기도 해요. 딸기를 먹고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했다면 딸기가 나쁜 게 아니라 타이밍과 조합이 맞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딸기와 귤을 함께 먹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식후에 요거트나 견과류처럼 위를 보호해주는 음식과 함께라면 딸기와 귤을 같이 먹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공복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둘 다 산미가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공복에 함께 먹으면 속쓰림, 위산 역류 느낌,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 있거나 아침에 속이 약한 분이라면 딸기와 귤 조합을 공복에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딸기는 식후에 소량 요거트, 우유, 견과류처럼 위를 보호해주는 음식과 함께 먹을 때 가장 편안한 과일이 됩니다. 딸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예쁘고 달콤한데 농약은 안 쓸까? 사실 딸기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과일입니다. 껍질이 아주 얇고 나무가 아니라 땅과 가까이 자라서 벌레와 곰팡이에 쉽게 노출되거든요. 비가 조금만 오래 와도 잿빛 곰팡이, 병이 생기기 쉽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해충도 빠르게 번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딸기를 제대로 키우고 출하하기 위해 병해충을 막는 최소한의 농약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딸기는 위험한 과일 아닐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사는 딸기는 출하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거치고 기준치를 넘으면 유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요즘 농가들도 저독성 농약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딸기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딸기를 먹기 전 씻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딸기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고 표면이 울퉁불퉁해 농약이나 흙, 먼지가 남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딸기는 얼마나 비싼 딸기냐보다 어떻게 씻었느냐가 더 중요한 과일입니다. 씻을 때는 꼭지를 떼지 않은 상태로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여러 번 씻고 필요하면 식초나 베이킹소다 물에 1분 이내만 담갔다가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기농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농은 농약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지 흙이나 먼지, 세균이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유기농 딸기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딸기는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습니다. 딸기에는 농약이 쓰이지만 기준 안에서 관리되고 있고 제대로 씻어 먹으면 걱정할 과일은 아닙니다. 결국 딸기는 비싼 딸기보다 잘 씻은 딸기가 더 건강한 과일입니다. 딸기는 달고 상큼해서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딸기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피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많이 먹거나 설탕 시럽을 듬뿍 더하고 차갑게 과다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피로, 혈당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딸기를 먹고 불편했다면 대부분은 딸기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딸기는 하루 6알에서 10알 정도 공복을 피해서 식후나 간식으로 요거트, 견과류, 단백질과 함께 먹기 직전에 깨끗이 씻어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딸기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과일이 아니라 잘 먹을수록 몸이 편안해지는 과일입니다. 딸기와 귤 모두 좋은 과일이지만 내 몸 상태와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는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건강한 선택으로 일상을 지켜드리는 시니어 바른건강이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